안녕하세요. 3학년 4반 이지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정말 많으시죠? 많은 의료진 분들께서 고생해주시고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왜 바이러스는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힐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과거에 유행했던 바이러스성 질병인 메르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패스트를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코로나와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과 패스트와 같은 세균성 질병을 구분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 중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첫째 세균, 둘째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헷갈려 하는데요.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구분 기준을 크기, 독자적 번식, 세포 기관과 그 구조, 항생제 치료 유무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균은 크기가 바이러스보다 크고 독자적인 번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포 기관을 갖추고 있는데 세균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세포 원핵 생물로 핵막이 없어 유전 물질인 하나의 큰 원형 DNA가 세포질에 퍼져 있으며 별도로 작은 원형 DNA를 가지기도 합니다. 세균성 질환을 치료할 때에는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바이러스는 세균에 비하면 크기가 작은 편이고 숙주세포에 기생해야지만 번식이 가능합니다. 세포라고 말하기도 세포가 아니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고 필요한 에너지와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을 치료할 때에는 항생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까다로운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에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보다 바이러스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왜 바이러스는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또한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 인간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이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는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따라서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박테리아 등의 세포와는 달리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 안에 RNA나 DNA만이 들어있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대부분 생물의 유전자는 DNA이지만 바이러스 유전자는 RNA 형태가 훨씬 더 많습니다. 크기는 박테리아보다 50배 이상 작기 때문에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고 오직 전자 현미경으로만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연구 환경과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바이러스와 인간은 끝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이러스는 돌연변이에 대하여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침투가 예상되는 바이러스의 백신을 우리 몸에 미리 접종한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손쉽게 그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위력을 약화시켜 만드는데 이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항체 덕분에 나중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면역 체계가 쉽게 퇴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감기와 같이 관련된 바이러스의 종류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무척 어렵습니다. 게다가 바이러스 유전자인 RNA는 DNA보다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숙주세포 안에서 복제될 때 구조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분열로 새로 생겨난 바이러스는 처음에 있던 바이러스와는 다른 능력과 형태를 갖는 변이가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마다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받는 이유도 독감 바이러스가 쉽게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또한 변이가 일어나면 바이러스가 원래 감염시키지 못했던 생물종까지 감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원래 조류에만 감염되었는데 이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 조류뿐만 아니라 포유류도 감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어 2003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수백 명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숙주들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워드는 바로 인수공통전염병인데요. 이 인수공통전염병이란 병원체가 공격 목표를 동물에서 인간으로 바꾸고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는 데에 성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예시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원래 박쥐가 숙주였습니다. 하지만 박쥐의 몸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인간을 숙주로 삼는 것에 성공하면서 인수공통전염병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바이러스와 인간을 끊어드는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종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결책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바이러스와 환경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여기 아마존 강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또 왜 싶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아마존 강 등 생명체의 서식지는 바이러스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지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강이 파괴되면서 생명체가 사는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박쥐 등 다양한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만 그에 익숙해져 버린 동물들 같은 경우에 서식지를 잃어버려 인간과 접촉하게 된다면 인간에게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되고 한 인간이 동물과 접촉하여 바이러스를 사회적으로 퍼져나가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대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인간은 동물들의 서식지 파괴를 막는 것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 어쩌면 가장 무서운 서식지 파괴의 효과 아닐까요? 다들 알고 있는 환경을 아끼는 방법, 함께 지키고 우리의 건강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페임랩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